6일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요. 인천시에서는 도성훈 교육감이 재선에 나선 가운데 보수진영 측 후보들이 단일화에 성공하느냐가 변수입니다. 여기에 중도를 표방한 서정호 예비후보도 등록을 마쳤는데요. 다자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인천시 교육감 선거 짚어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이도영 창원대 연구교수 그리고 이승욱 한겨레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육감 선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이 덜한 게 사실인데요. 진보 진영에선 현직의 도성훈 교육감이 이제 등록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보수 진영 측에서는 여러 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냈죠. 예, 일단 보수 교육감 후보로 이렇게 얘기 나오는 분들은 네 분이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원래는 고승희 전 시교육청 관리국장도 있었는데요. 네네. 이분이 이제 이대영 인천교총 회장을 이제 지지를 하면서 이제 네 분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원래는 이대영 후보와 고승희 전 국장이 이제 단일화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고승희 후보가 이제 자기는 이제 포기를 하겠다. 그리고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 하면서 이제 사퇴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분 남았는데 현재 이대영 후보 방금 말씀드린 이대영 후보와 이제 최계훈 인천대 명예교수 그리고 박승란 숭이초 교장 이렇게 네. 세 명이 이제 남아 있는 세 명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이제 허훈 인천 하이텍고 교장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네. 앞서 말씀드린 이대영 후보, 최계훈 후보 그리고 박승란 후보는 이제 단일화를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직 이 단일화 과정에는 허훈 후보가 이제 참여하지 않기로 해서 아직까지 보수 후보의 전체 단일화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제 중도층을 표방하는 인물도 있죠. 어떻습니까? 네, 엄격하게 중립을 요구하는 이제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제 보수와 진보라는 뭐 진영 논리 그리고 이념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정호 후보는 보수와 진보가 아닌 중도층을 표방하고 있는 후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 후보는 이번 교육감 선거 후보 중에서 가장 젊은 48세입니다. 48세면은 전국에 있는 교육감 후보들 중에서 유일하게 40대 후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서 후보는 인천 동구 출생으로 인천체고 명지대를 졸업하고 남인천 여중과 남인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직전까지 인천시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4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렇죠. 교육감 출마를 위해서 지난 2월 달에 시의원을 사퇴를 했고요. 서 후보는 시의원 당시에는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만은 교육감 출마를 위해서 1년 전이었었죠. 지난해 4월 달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지금까지 무소속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2월 달에 시의원을 사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감의 경우 단일화가 항상 핵심 이슈였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보수 진영 단일화가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문제는 이제 반쪽짜리 단일화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항상 보수 진영 단일화가 화두였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선거에서도 고승희 전 국장과 최순자 전 인하대 총장이 동시에 이제 보수 후보로 나와가지고 보수표를 많이 깎아먹었어요, 서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열될 가능성이 높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보수 후보 전체 단일화에 대해서는 합의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좀 허훈 후보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허훈 후보가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영 후보 그리고 최계훈 후보, 박승란 후보의 단일화를 주관하는 단체가 있어요. 올바른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단과 이제 또 다른 단체가 있는데 이들 단체가 이제 단일화 룰을 이제 정했는데 그 룰이 이제 여론조사 70%에 선거인단 30%거든요. 근데 허훈 후보 입장에서는 여기 단체들 쪽에 선거인단 30%가 들어가는데 이쪽에 이제 지지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사실 최근의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지난달에 있었던 한 여론조사에서 또 허훈 후보가 깜짝 높은 지지율을 얻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들 간의 허훈 후보를 제외한 3명의 후보의 단일화가 끝난 다음에 다시 보수 후보 단일화를 좀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그 이대영 후보, 박승란 후보 그리고 최경훈 후보들도 앞서 토론회에서 허훈 후보를 보고 보수 단일화에 참여하라 그런 식의 뉘앙스를 많이 풍기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수 단일화가 합의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충분히 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도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보수 진영
저 토론회도 이제 열었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지금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럼 범보수 후보는 언제쯤 확정이 될까요? 일단 지금 이뤄지고 있는 단일화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명 후보인데 네. 이들의 단일화는 이제 24일까지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우선 22일, 23일 이제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4일 선거인단 투표를 한다라는 이것인데 선거인단 투표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바로 이제 단일화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자신들의 이제 단일화 후보를 발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단일화에 나선 보수 진영 예비 후보들에 대한 평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3명의 예비 후보들이 범보수 단일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선 이대영 예비 후보는 교육 전문가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중등학교에서 교원으로 19년간 재직을 했고요. 특히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경인 교대 체육학과 교수로 또 19년간 총 한 38년간을 재직했다는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인천교총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력에 있어서 다소 우위에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공약을 살펴볼 때 야간 자율학습을 부활한다든지 아니면은 일타 강사를 초빙해서 뭐 강의를 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는 걸 비춰볼 때 지나치게 학력을 강조하는 거 아니냐. 또 4차 산업 관련된 각종 교육 공약을 제시하고는 있지만은 알맹이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계훈 예비 후보는 뭐 다양한 사회 경험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수 후보를 표방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 인사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교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인적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입김 그리고 지원을 받아서 여론조사에서 다소 우위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막 분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교수 하면서 수리공학이라고 하죠. 물박사, 이제 물 전문가라고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교육에 있어서 전문성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비판과 있고요. 다소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승란 예비 후보는 이제 교육감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 후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천 교총 회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교총사에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으로 한국 교총 선출직으로 당선되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기초에서 교장 등 한 40여 년간 교원 생활을 교직에 몸담은 경력이 있고요. 하지만 인지도, 조직력에 있어서는 다소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하위권을 지금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단일화를 앞두고 이대영 예비 후보와 최계훈 예비 후보 간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교조부터 이제 진보 성향 시민단체 대표 경력까지 이렇게 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최계훈 후보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최 후보가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이대영 후보의 부인이 경기도에서 이제 전교조 활동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인지를 물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대영 후보는 반정교조 연대를 주장을 하면서 여러 이제 자신의 반정교조적 정체성 같은 것들을 많이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격성 시비를 건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최 후보 캠프의 또 관계자는 SNS에 뭐 방금 말씀드린 아내가 정교조 활동을 했다라는 의혹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 이대영 후보가 이제 전혀 사실 무근이다. 자신의 부인은 다른 교원 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러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 좀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를 했습니다. 뭐 이미 이제 선관위에는 신고를 한 상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대영 후보도 마찬가지로 최 후보에 대해서 이제 보수 적통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앞서 이도영 교수가 이제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최계훈 후보가 민주당 쪽에서도 많은 친분이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많은 친분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정체성 얘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 이야기를 이대영 후보도 말을 했습니다. 최 후보가 과거 이제 민주당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고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역임하는 등 뭐 가짜 보수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아무래도 최계훈 교수가 이제 물 환경 분야 전문가 일을 하면서 이제 경실련 공동 대표를 하기도 했고요. 박남춘 시장 시정부 시절에 이제 적수 사태 같은 게 있었을 때 이제 관련 위원장을 맡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이대영 후보 입장에서는 최계훈 후보를 공격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최근 이대형 교육감 예비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이제 행사에 참여하거나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시장 예비 후보들이 최계훈 교육감 예비 후보의 이제 행사에 참여해서 논란이 된 바도 있는데요. 정당 선거 관여 행위를 금지한 지방교육자치법에 어긋난다는 이런 지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교육자치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다소 논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하지만 동법 제46조의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후보가 직접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보물 등을 통해서 정당을 표방을 해야만 해당 법 저촉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개소식 행사에 참여했거나 거기에서 뭐 후보가 뭐 축사를 하는 것만으로 해당 법 위반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개소식 행사에 오히려 이제 후보가 개소식 행사에 참석을 또 하고 거기에서 사진을 찍는 것 역시 그다지 크게 문제가 법 위반에까지 갈 여지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금지 장소가 아닌 이상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선거 관여행위 금지에 해당할 정도의 지지를 정당을 표방하지 않는 이상은 현행법에 걸릴 가능성은 적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교육감 후보가 직접적으로 뭐 지지하는 뭐 정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민주당, 특히 이제 보수 단일화 후보일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표방했을 경우에는 이제 해당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현재까지 등록된 이제 예비 후보들로만 가정해서 이야기를 한번 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보수 진영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보수 진영의 후보는 2명입니다. 진보와 보수, 이제 중도 진영을 합치면 이제 사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보수 진영의 이제 최종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남아 있다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앞서 이승욱 기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허훈 후보가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2차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허훈 예비 후보는 이제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다시 결선 형태의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조직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수 단일화가 된 이후에 다시 단일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고요. 허 후보가 말 그대로 벼랑 끝 전술을 펼칠지 아니면은 일정 부분 경선 방식을 수용해서 변경할지가 2차 단일화의 최대 변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에는 이제 후보가 이제 보수 후보 그리고 중도층 후보 이제 진보 진영의 후보 이렇게 3명으로 3자 대결이 된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 후보에게는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보수 단일화가 실패할 경우에는 보수 후보가 2명이 되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분열로 인해서 선거 판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혼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현역인 도성훈 교육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죠. 그 도성훈 교육감의 지난 4년에 대한 지역 평가 어떻습니까? 도 교육감이 현직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의 유일한 교육감이기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우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간의 평가는 그다지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사전 유출 문제로 인해서 이제 보좌관이 실형을 받는 일 등 임기 내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 때문입니다. 도교육감이 교장 공모제 비리 의혹으로 본인이 직접 형사 입건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최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 보좌관 그리고 공무원들이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도 교육감 역시 이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인천 교육을 관리해야 될 시교육청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있어서 더 도덕적으로 더 큰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승욱 기자가 봤을 때 도성훈 교육감의 지난 4년 어떻게 평가할까요? 사실 이제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진보 진영에서 이제 교육감 후보가 도성훈 교육감 현재 교육감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진보 진영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나오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고보현 인천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장인데 고보선 네네 잘못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 현직 교육감이 진보 진영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쪽 진영에서 여러 또 출마자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도성훈 교육감에 대한 평가는
보수 진영은 물론이고 뭐 진보 진영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교조 측 입장에서도 좀 앞서 서운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듣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장 공모제에 대한 비리는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이걸 사과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처음에 의혹이 발생하자마자 이제 이거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이 과정에서야 이제 좀 사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사과가 늦었다라는 평가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과정에서 지역 사회가 이제 도서관 교육감에 대해 어느 정도 실망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중도 후보로 나선 서정호 예비 후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인천시 의원을 지낸 인물이잖아요. 네. 진보 진영이 어떻게 지지를 이끌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민주당 출신 후보였기 때문에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바로 나타날 것이다. 받는다라고 보기보다는 진보 진영의 교육감인 도교육감에게 실망한 표심이 얼마나 되느냐가 더 관건이라고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교육감으로 이탈한 표심이 보수 진영으로 가기보다는 중도층이 서후보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탈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40대 젊은 후보라는 점, 그리고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도층을 표방하고 있다는 그 점이 얼마만큼 유권자들에게 어필, 반약을 일으키느냐가 득표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한다면 교육감 선거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유독 유권자들의 이제 관심이 덜하잖아요. 부동층의 이제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이제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선거 판세도 예측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 없음 부동층이 무려 40% 이를 정도로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깜깜이 선거 유권자의 관심이 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판세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교육감 선거의 경우는 기호도 없고 또 순서도 계속 뒤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층들이 어느 한 후보에 몰릴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진영 논리라든지 아니면은 단일화 여부, 그리고 후보가 과연 몇 명이냐 되느냐, 그리고 직접 후보들이 얼마만큼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하고 이름을 알렸느냐 등등이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거론되지 않은 사안 중에서 인천시 교육감 선거 막판 변수는 무엇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선인의 지지율, 직무수행 지지율이 보수 진영 후보 당선과 어느 정도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막판에 인천 교육감 선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승욱 기자가 봤을 때는 인천 교육감 선거 막판 변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 교육감 선거는 굉장히 변수라고 할 만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층도 많고 이런 것들이 사실 선거를 어떻게 선거가 치러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을 한 것들 중에 좀 반복되는 부분들도 있을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제가 방금 얘기한 것 중에 도성원 교육감에 대한 평가가 되게 박하게 나간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도성원 교육감은 앞서 2번의 교육감이 이제 법정 구속되지 않았을까 임기 중에. 근데 그와 달리 어느 정도 이제 임기를 채운 교육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평가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것이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 저는 바라고 있는 게 이번 교육감 선거가 이제 고등학생이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거든요. 고등학생이 직접 이제 교육감을 이제 뽑는 선거가 되는데 이제 만 18세 이상은 선거가 가능한데 인천에서는 이 인원이 11,642명입니다. 상당한 저는 이들의 목소리가 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좀 잘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 그래서 이들 유권자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천시 교육감 선거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이런 선장을 뽑는 그런 선거이니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